43장 대정찰. 오 병사들이여, 세계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나다. 나는 이 그치지 않는 눈발, 이 북녘 하늘. 병사들이여, 우리가 뚫고 지나는 이 고독, 그것은 나다. 빗속에 떼배가 강으로 떠내려갔을 때 운드워트 장군의 권위도 어느 정도 함께 떠내려가 버렸다. 운드워트는 헤이즐 일행이 나무들 너머로 날아갔다 해도 그렇게 드러내놓고 망연자실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운드워트는 두려워할 만한 적으로 떡 버티고 있었다. 지휘관들은 예기치 않았던 키아르의 공격에 사기가 떨어져 있었지만 운드워트는 아니었다. 그러기는커녕 추적을 계속했으며 도망자들의 퇴로를 막는 작전을 펼쳤다. 교활하고 노련한 운드워트는 널다리 옆에 숨어 있다가 키아르한테 덤벼들어 상처를 입히는 데 성공할 뻔하기도 했다. 그러고는 기껏 키아르가 도와주기 힘든 곳으로 도망자들을 모아라 넣었는데 이들이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꾀를 써서 달아나는 바람에 운드워트는 닭 쫓던 개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빗속을 뚫고 에프라파로 돌아가는 길에 운드워트는 지휘관 하나가 다른 토끼에게 산이라고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다. 슬라일리, 블랙카바르, 왼쪽 엉덩이 표적반 암토끼들이 도망쳤다. 운드워트가 직접 나서서 막았지만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만 것이다. 그날 밤 운드워트는 거의 뜬눈으로 지새우며 어떻게 해야 좋을지 궁리했다. 그러고는 이튿날 장로회를 소집했다. 운드워트는 슬라일리를 이길 만한 강한 선발대가 아니고서는 강가를 수색해봤자 소용없다고 했다. 그렇게 강한 선발대를 꾸리려면 지휘관 선옷과 많은 아웃슬라를 데려가야 한다. 하지만 마을을 비운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또 탈출하려는 토끼가 나타날지 모른다. 슬라일리를 아예 찾지 못할 수도 있다. 흔적도 남아있지 않은 데다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만일 슬라일리를 찾지 못하고 돌아온다면 꼴이 더 우스워진다. 운드워트가 말했다. 우리는 이미 웃음거리가 되었네. 그 점은 분명해. 표적반 토끼들은 뭐라고 수군거린지는 버베인이 말해줄 거야. 갬피언이 하얀 새한테 쫓겨 도량으로 도망친 일이며 슬라일리가 하늘에서 벼락을 불러온 일, 그 밖에도 프리스님만이 아실 일들이지. 늙은 장로 스노우드롭이 말했다. 가장 좋은 건 이 사건을 덮어두는 겁니다. 떠들게 내버려 둡시다. 어차피 기억력이 나쁘니까. 운드워트가 말했다. 해볼 만한 방법이 한 가지 있네. 슬라일리와 그 무리가 지나간 것을 알고 있어. 멜로 대장이 여우한테 당하기 직전에 정찰대를 이끌고 추적하던 곳이지. 한 번 지나간 곳이니 조만간에 다시 그리로 지나갈 거야. 그라운드슬이 말했다. 하지만 장군님, 그들과 싸울 만큼 많은 토끼를 이끌고 나가 있기는 힘듭니다. 그러려면 굴을 파고 한동안 거기서 지내야 합니다. 운드워트가 대답했다. 그 말은 맞네. 주 동보가 있을 때까지 그곳에 정찰대를 주둔시킬 걸세. 굴을 파고 사는 거야.
이틀에 한 번씩 교대해. 슬라일리를 발견하면 몰래 감시하며 추적한다. 놈이 암토끼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는지 알기만 하면 놈을 처리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것 하나는 분명히 말해두겠네. 온두어트는 그 옅은 색깔의 부리부리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말을 맺었다. 놈이 있는 곳을 알아내기만 하면 나는 어떤 고생이라도 할 각오가 되어 있어. 슬라일리 그놈한테 내 손으로 죽여주겠다고 말해놨지. 놈은 잊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잊지 않았어. 운두어트는 첫 정찰대를 이끌고 그라운드스를 따라 멜로가 북쪽에서 내려오는 낯선 토끼들의 흔적을 발견한 지점으로 갔다. 그러고는 시저스 벨트 언저리의 관목숲에다 얕은 굴을 파고 기다렸다. 이틀이 지나자 희망은 점점 사그라들었다. 버베인이 운두어트와 교대했다. 버베인은 이틀 뒤 캠피언과 교대했다. 그즈음 아우슬라 대장들 사이에서는 장군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이야기가 은밀히 오갔다. 증세가 더 심해지기 전에 그만두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들 했다. 다음 날 저녁 장로의 모임에서 이틀 뒤에 정찰을 중단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운두어트는 이를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며 좀 더 두고 보자고 했다. 논쟁이 시작되자 운두어트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반대에 부닥쳤다. 한창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운두어트가 보기에 극적이리만치 적절한 순간에 지칠 대로 지친 캠피언과 정찰대가 돌아와 운두어트가 말한 바로 그곳에서 슬라일리와 그 일행을 만났다고 보고했다. 정찰대는 슬라일리 일행을 마을까지 미행했는데 먼 거리이긴 하지만 수색하는 데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되므로 공격해 볼 만하다고 했다. 그 토끼 마을은 별로 크지 않은 데다 기습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 소식 덕분에 반대는 더 이상 없었고 운두어트는 장로회와 아우슬라 양쪽을 다시 확실히 장악하게 되었다. 몇몇 지휘관들은 당장 출발하자고 했지만 이제 추종자와 적이 분명해진 이상 운두어트는 서두르지 않고 착실히 준비했다. 캠피언이 슬라일리 블랙카바르를 비롯해 모든 토끼들과 정면으로 마주쳤다고 하니 그들이 경계심을 풀 때까지 조금 기다리기로 했다. 그뿐 아니라 워터십 다운으로 가는 길을 정찰하고 원정대를 조직할 시간이 필요했다. 운두어트는 되도록 하루 만에 그 토끼 마을에 도착할 생각이었다. 그래야 원정대가 오고 있다는 소문을 막을 수 있었다. 운두어트는 하루 만에 먼 길을 가고도 싸울 기력이 남아있을지 확인하기 위해 캠피언과 지휘관 둘을 데리고 6km쯤 떨어진 워터십 다운의 동쪽 구름까지 갔다. 그곳에 이르자마자 운두어트는 냄새나 모습을 들키지 않고 너도밤나무 숲까지 접근할 방법을 대번에 알아냈다. 그곳은 에프라파처럼 바람이 서쪽으로 불었다. 일단 저녁에 도착하여 캐논 히스 다운 남쪽 골짜기에 모여 쉰다. 그 다음 땅거미가 지고 슬라일리와 그 무리가 땅속으로 들어가면 곧바로 언덕마루로 올라가 마을을 공격하는 것이다. 운이 좋으면 불시에 덮칠 수 있다. 점령지에서 안전하게 밤을 보내고 이튿날 운두어트와 버베이는 에프라파로 돌아간다. 나머지는 캠피언의 지휘 아래 하루쯤 더 쉬고 나서
암토끼들과 포로들을 끌고 돌아오면 되다. 사흘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토끼들은 너무 많이 데려가지 않는 게 좋다. 장거리 행군을 하고 나서 곧바로 전투에 들어갈 만큼 튼튼하지 않은 토끼는 거추장스러울 뿐이다. 결국 모든 것이 기동력에 달려 있다. 행군이 느려질수록 위험이 커지며 나고자가 있으면 엘릴이 따라붙기 쉬운 데다 다른 토끼들까지 의기소침해진다. 운드워트는 지도력이 아주 중요한 열쇠를 까대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토끼들은 저마다 장군과 긴밀한 유대감을 느껴야 한다. 거기다 스스로 선택된 토끼라고 느낀다면 상황은 더욱 유리해질 것이다. 토끼들을 선발하는 일은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 26인가 27마리쯤 되는 토끼들 가운데 절반은 아우슬라이고 나머지는 각 표적반 지휘관이 추천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토끼였다. 운드워트는 경쟁의 효과를 믿고 있던 터라 포상받을 기회가 많다고 알렸다. 캠피언과 처빌은 열심히 정찰 훈련을 나갔고 아침 실플레이 때 격투와 전투 훈련이 이루어졌다. 원정대 토끼들은 보초 근무에서 면제되었고 아무 때나 실플레이를 해도 되었다. 8월 어느 맑은 날, 동이 트기도 전에 원정대는 무리를 지어 강기슭과 산울타리를 따라 북쪽으로 출발했다. 시저스 벨트에 도착하기 전에 그라운드슬의 부대가 노련한 담비와 1년생 담비한테 공격을 받았다.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리자 운드워트는 단숨에 달려가 노련한 담비에게 덤벼들어 날카로운 이빨로 물고 갈고리 발톱을 세운 뒷다리로 힘차게 후려갈겼다. 늙은 담비는 앞다리에서 어깨까지 쭉 찢긴 채 도망가 버렸고 어린 담비도 뒤따라갔다. 운드워트는 그라운드슬에게 말했다. 이 정도는 혼자 해결해야 해. 담비는 위험한 동물이 아니야. 그만 가지. 니프리스가 조금 지나서 운드워트는 뒤처진 토끼들을 데리고 가려고 왔던 길을 되짚어 갔다. 3마리 가운데 하나가 유리 조각에 다쳤다. 운드워트는 피를 멎게 하고 나서 3 토끼를 각자 무리로 데려다 주었다. 그런 다음 모두에게 잠시 쉬면서 풀을 뜯으라고 명령하고는 망을 보았다. 몹시 더운 날씨라서 몇몇 토끼는 기진맥진했다. 운드워트는 그런 토끼들만 따로 모아서 자기가 데리고 다녔다. 이른 저녁 댄더라이언이 로스비 우프 이야기를 시작한 바로 그때 에프라파 토끼들은 캐노니스 농장 동쪽에 있는 돼지우리를 빙 둘러서 캐노니스 다운의 남쪽 골짜기로 접어들었다. 많은 토끼들이 지쳐 있었고 운드워트에 대한 굉장한 존경심을 품고 있으면서도 마을에서 너무 멀리 왔다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 에프라파 토끼들은 명령에 따라 수풀에 숨어 풀을 뜯거나 쉬면서 해가 지기를 기다렸다. 노랑 턴메스와 들쥐 몇 마리가 돌아다닐 뿐 골짜기는 황량했다. 몇몇 토끼들은 긴 풀 속에서 잠이 들었다. 골짜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무렵 캠피언이 뛰어오더니 골짜기 위쪽에서 홀리 블랙카바르와 마주쳤다고 보고했다. 운드워트는 기분이 나빴다. 대체 왜 여기까지 싸돌아다니는 거야? 죽여버리지 그랬나?
이제 기습은 불가능하게 됐군. 죄송합니다, 장군님. 너무 갑작스럽게 당한 일인데다 놈들이 너무 빨랐습니다. 장군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추적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든 말든 별 차이는 없어. 어차피 놈들이 뭘 하겠어. 우리가 온 줄 알았으니 손 놓고 있진 않겠지만. 운드워트는 토끼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살펴보고 격려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젠 슬라일리와 그 무리가 방심한 틈을 타서 공격하기는 틀렸다. 하지만 놈들이 벌써부터 겁을 먹고 싸움을 포기하지는 않을까? 수토끼들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 암토끼들을 내놓을 수도 있다. 아니면 벌써 도망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당장 추적해서 잡아야 한다. 상대는 팔팔하지만 이쪽 토끼들은 지쳐 있어서 멀리까지 추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당장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운드워트는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는 목표적 반의 젊은 토끼 쪽으로 돌아섰다. 이름이 시슬이지? 네, 시슬입니다, 장군님. 그래, 잘 됐다. 캠피언 대장을 찾아서 지금 당장 저 위쪽 노간주 나무 있는 데로 오라고 일러. 어딘지 알겠나? 너도 같이 오너라. 서둘러. 시간이 없어. 운드워트는 캠피언과 시슬이 오자마자 언덕마루로 데려갔다. 노도밤나무 숲은 어떤 상황인지 살펴볼 셈이었다. 적들이 달아나고 있다면 시슬을 보내 그라운드슬과 버베인더러 당장 토끼를 모두 이끌고 추적하라고 명령할 것이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공격하면 효과적일지 알아볼 셈이었다. 운드워트 일행은 골짜기 위쪽 오솔길에 이르자 눈을 찌르는 저녁 햇살 때문에 조심스럽게 나아갔다. 가벼운 서풍에 토끼 냄새가 실려왔다. 운드워트가 말했다. 도망친다 해도 멀리는 못 갔을 거다. 그런데 도망갈 것 같지는 않군. 아무래도 마을 안에 있는 것 같다. 그때 풀밭에서 토끼 한 마리가 나타나 오솔길 한복판에 고추 앉았다. 그 토끼는 잠시 가만히 있더니 이윽고 운드워트 쪽으로 다가왔다. 다리를 절고 있었으며 잔뜩 긴장한 채 결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절름발이 토끼가 말했다. 당신이 운드워트 장군이지요? 당신과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운드워트가 물었다. 슬라일리가 보냈나? 난 슬라일리의 친구입니다. 당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또 무엇을 바라는지 알고 싶습니다. 너도 비 오던 날 강기슭에 있었나? 그렇습니다. 그때 마무리 짓지 못한 일을 이제 매듭지을 작정이다. 너희를 처부수러 왔다. 쉽지 않을걸요? 지금보다 적은 토끼를 데리고 돌아가게 될 겁니다. 서로 타협하는 게 좋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타협 조건은 이렇다. 너희는 에프라파에서 도망친 암토끼들을 모두 내놓고 반역자 슬라일리와 블랙카바르를 우리 아웃슬라에 넘긴다. 그럴 순 없습니다. 당신 의견과 전혀 다르지만 서로에게 이로운 제안을 하겠습니다. 토끼는 귀도 2개고 눈도 2개고 콧구멍도 2개입니다. 우리 두 마을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싸우지 않고 함께 살아가야지요.
우리 마을과 에프라파 사이에 새 마을을 만들어서 양쪽 출신 토끼들이 모여 살게 합시다. 당신한테도 손해가 아니라 이득입니다. 양쪽 다 이득이죠. 지금 당신네 마을 토끼들은 불행합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억누르는 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대로 하면 달라질 겁니다. 토끼들은 어차피 적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끼리 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두 마을의 짝짓기 어떻습니까? 그 순간 석양에 물든 워터십다운에서 운드워트 장군은 스스로 생각하듯이 자신이 앞날을 내다보는 비범한 지도자인지 아니면 해적의 용기와 교활함을 가진 폭군에 지나지 않는지 판가름할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다. 맥박이 한 번 뛰는 동안 절름발이 토끼가 제시한 미래상이 눈앞에 환하게 펼쳐졌다. 운드워트는 그것을 이해하고 의미를 깨달았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버렸다. 해가 구름 속에 잠기자 언덕마루의 오솔길이 또렷이 눈에 들어오면서 그 길 끝에 있을 너도밤나무 숲과 그토록 전력을 기울여 준비한 복수극이 생각났다. 그런 헛소리나 듣고 있을 시간 없다. 너희는 우리와 타협할 처지가 아니다. 더 이야기할 것도 없다. 시슬, 버베인 대장한테 모두 데리고 당장 올라오라 해. 캠피언이 물었다. 이 토끼는 어떻게 할까요? 죽일까요? 아니, 우리한테 물어보러 왔으니 답을 가지고 가야지. 가서 슬라일리한테 전해라. 내가 너희 마을에 도착할 때 슬라일리와 블랙카바르와 암토끼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지 않으면 내일 니프리스까지 수토끼들의 목을 다 찢어놓겠다고. 절름발이 토끼가 뭐라고 대꾸하려 했지만 운드워트는 이미 돌아서서 캠피언에게 작전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절름발이 토끼가 돌아서 가는 모습에 누구 하나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